안녕하세요, 바이크존입니다. 오늘 레벨 500의 옵션 장착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장착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좀 이번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여건상 그래도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이 부분을 중요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 색상입니다. 레벨 500 그레이 색상. 레벨은 워낙 인기 있는 기종이라 다들 관심도 많고 여전히 인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깔도 요즘에 굉장히 유행한 색깔이죠. 뭐 차량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멋지기도 하고요. 자, 위에서부터 그러면은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램 마운트. 아직 거치대 플레이트는 안 달았지만 램 마운트는 미러 타입으로, 핸들 바에다가 다는 타입이 있고 미러 타입이 있는데 미러 타입으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디젤 충전기, QC 3.0 PD 충전까지 되는 QC 3.0 충전기가 이렇게 두 개가 된 게 마스터 실린더 캡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배선은 브레이크 유아 포스를 따라 가지고 내려가서,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이따 드리겠지만, 그리고 보면은 스크린, 지금 나와 있는 레벨 스크린 중에 가장 방풍성이 좋은 스크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크기도 굉장히 크지만, 그러기 때문에 크게 이 순정이라든가 간단하게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스크린과는 다르게 이 방풍을 지지하기 위해서 브라켓가 상당히 튼튼한 게 두 개나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 브라켓하고 요 브라켓, 보조 브라켓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그 옆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는 블랙박스 지넥 G1 프로. G1이 요즘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실제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장착해 보면서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라지에타 가드, 뭐 돌팀이라든가 라지에타를 보호하기 위한 또 멋스러움도 가미가 된 헤어라인이 들어간 스텐 라지에타 가드, 그 다음에 기비 엔진 가드. 엔진 가드는 사실 필수죠. 아직은 안개등은 장착을 안 하셨지만 여기에다가 안개등까지 장착한다 그러면 야간 주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 연료 탱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연료 탱크에는 지금 탱크 패드 순정이죠. 사이드 패드까지, 이렇게 리그립 패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이드 클립, 요것도 기존에 사이드 클립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죠. 스탠드를 세웠을 때 안전하게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노면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흙길에서는 저녁에 만약 1박 투어를 갔다, 아침 되면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원래 기존의 판 자체가 작다 보니까 빗포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각도가 그 이상 기울어지게 되면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이드 클립들 많이 하시고, 이거 아니라 아스팔트에서도 아무래도 지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안정성을 보여줘서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뒤쪽에 사이드 백, 이거는 이제 순정이고요. 순정 사이드 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타일로 된 것과 하드 타입이 있는데 텍스타일 타입, 여기 좀 물건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 오는 날 맞으셔도 안에 물건이 그렇게 많이 젖진 않습니다. 정말 많이 오랜 동안 맞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재질의 한계로 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비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탈착식이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위쪽에 보시면은 원래 시트가 검정인데 지금 시트를 브라운으로 바꾸셨어요. 이분도 좀 감각적인 분이라 브라운으로 바꾸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죠. 이런 정도의 옵션을 장착하신 분이고,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옵션 장착 포인트만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기비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방풍성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풍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 스크린의 크기가 커졌죠.
이 정도면 사실 운행하시면서 아, 내가 주행풍을 좀 보호를 받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원래 여기에는 순정 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 손이 따라가는 여기까지, 그리고 위쪽에는 이 밑에 순정 이 지금 산바리에 붙어있는 요 볼트 순정을 빼고 지금 여기에 있는 메타 볼트를 빼게 되면은 그 안쪽으로 브라켓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좌우라고 표현하는 거는 좌측은 오토바이에 앉아있을 때의 좌측입니다. 기준점은 오토바이를 바라볼 때의 좌측이 아니고 오토바이에 앉아있을 때를 기준으로 항상 좌우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브라켓트, 그 브라켓트에 스크린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 브라켓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볼트를 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육각으로 돼 있는 볼트를 빼야 되기 때문에 육각이라는 건 각도가 딱 맞지 않으면 제대로 삽입이 돼가지고 공구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빼실 때는 핸들을 돌려가면서 각도를 앞뒤로 설정하면서 조금씩 풀어주셔야지 잘 풀을 수가 있고, 실제로 걸은 다음에 부싱, 원래 순정에는 없는 요 부싱과 그 다음에 밑쪽이죠. 여기 밑쪽에 부싱,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요 5mm 육각과 와셔까지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제일 번째 작업은 요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메타를 풀러가지고, 메타 쪽에 있는 볼트, 요거는 순정 볼트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 제품 자체에 들어있지 않아요. 순정 볼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요 지금 똑같은 5mm 볼트를 5mm 육각을 풀으신 후에 메타가 떨어졌겠죠? 그러면 기존에 메타가 달려있던 베이스가 되는 너트가 나옵니다. 너트 역할을 하는 게. 그러면 거기다가 브라켓을 대주시고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밑에부터 고정을 한 다음에 메타를 띄고 밑에 두 개를 풀고 순정 볼트를 풀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5mm 육각, 지금 제품에 있는 5mm 육각을 걸어주신 후에 위에다가 위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타를 다시 얹고 순정 메타 볼트를 껴주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은 된 거예요. 장착은 된 거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처음 출고받으신 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러가 안 껴져 있어요. 요 단계까지 기본 메인 브라켓을 단 단계에서 미러를 먼저 껴주셔야 돼요. 이유는 미러를 끼려면은 미러를 돌려가면서 껴야 되는데, 스크린을 나중에 껴버리게 되면은 다시 스크린을 빼고 미러를 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작업이 중복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미러를, 만약에 신차에 같은 경우에는 미러를 먼저 요 단계까지 한 후에 끼고 하시거나 미러를 먼저 끼고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내가 중고나 아니면 기존에 운행하던 거에 단다 그러면은 미러는 이미 달려 있으니까 그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거는 유의해 주시고 작업상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의외로 그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중간 브라켓이 들어가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제품 설명서라든가 이전과 같이 좌우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요 동영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모양을 보시면서 비교해 조금 담으면 되는데, 중요한 게 요 너트들의 순서입니다. 여기에는 짧은 볼트가 들어가고 스크린에 고정되는 건,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메인 브라켓하고 보조 브라켓에 연결되는 데는 조금 긴 볼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볼트의 길이는 같네요. 볼트의 길이는 같은 건데 여기에는 볼트 캡이 들어가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 메인 브라켓과 보조 브라켓의 순서는 4mm 육각, 그 다음에 요 지금 플라스틱 워셔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 플라스틱 워셔, 그 다음에 뒤쪽에 가시게 되면은 워셔, 이거는 합금이에요. 스텐은 아니고 합금 워셔, 그 다음에 너트는 풀림 방지 너트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끼워주신 후에 볼트캡까지 끼워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브라켓이 껴져 있고 스크린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구멍이 두 개가 네 개가 나와 있겠죠. 구멍 네 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에 낄 볼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인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스크린은 플라스틱이거나 ABS 소재든 아니면은 뭐 아크릴 소재든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이 쇠하고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진동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또한 똑같이 볼트, 그 다음에 플라스틱 와셔,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뒤에 또 고무, 왜냐면 브라켓하고 만나는 부분도 결국 쇠잖아요. 그래서 고무 와셔, 그런 다음에 뒤에 풀림 방지 너트까지, 요렇게가 순서가 돼요.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사용 설명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밑에 볼트를 먼저 풀고 요거 2개, 그 다음에 메탈을 탈거를 하고 난 상태에서 브라켓을 밑에를 먼저 2개를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메탈을 낀 후에 순정 볼트를 다시 껴 주시고, 그러면 메인 브라켓 A가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B, 메인 브라켓이 아닌 2번째 브라켓, 스크린 브라켓을 먼저 이렇게 4개를 걸어 주시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스크린 이렇게 장착하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미러는 스크린 끼기 전에 꼭 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미러를 돌려 낄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을 또 떼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시고, 뭐 다음번에 기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들도 하실 수 있고 참고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G1 프로 같은 경우에는, G1 프로는 원래 브라켓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좀 넓은 브라켓인데 요거는 커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라켓이 설정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해내고 커팅한 부분에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한 이유는 철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잘라내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른 부분이 이미 속에 철이 노출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은 뭐 녹이 날 수 있겠죠, 철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앞부분을 도색, 보기도 싫잖아요, 뭐 색깔이, 철 색깔이 나오니까. 그래서 도색을 하고 장착을. 위치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설정된 위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자들이 시인성?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녹화니까 그 렌즈의 각도, 화각이 죽지 않는 위치에, 안전한 곳에, 고정이 잘 되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저 위치가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순정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순정을 뺀 걸 제거를 하고 난 후에 끼는 거라. 이건 너무 간단해서 사실 볼트 4개 풀으시고 그대로 볼트 4개 끼우시면 되는데, 순정 볼트가 아닌 여기 동봉되어 있는 볼트를 끼우시면 된다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지금 이 순정의 라디에이터 플라스틱 판넬을 빼게 되면 이 코일, 라디에이터 코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라디에이터 코일을 건들게 되면 누워버려요. 근데 라디에이터 코일이 누웠다는 거는 방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방열판이 누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라디에이터의 코일이 눕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디에이터를 건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은 간단합니다. 좌우 4개만 조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기비 엔진 가드인데, 엔진 가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그러니까는 오토바이를 지지하고 있는 이 뭐 엔진 볼트라고 표현하는데, 엔진 볼트를 풀러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의 엔진 볼트 중에 밑에 거 하나만 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엔진 볼트를, 엔진 가드를 장착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요렇게 엔진을 자키를 이용해서 원래의 높이죠, 지금 지지할 수 있는, 더 띄우는 역할은 아니고 현재의 높이에서 더 이상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달아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엔진을 지지하고 있는 볼트가 풀리면은 조금이라도 엔진이 이탈되거나 나중에 볼트 구멍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지지를 했다 하더라도 꼭 한쪽씩, 승질 급하신 분들 볼트부터 다 풀어놓고 한다고 엔진 뚝 떨어져요. 엔진 뚝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해놓고, 엔진 가드는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엔진의 메인 볼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밑에 엔진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르시게 되면 13mm 볼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육각 볼트로 체결이 되게 돼 있고, 뒤쪽에 너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엔진 자체에 있는 파이프에다가 나중에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2차적으로 하시는 거. 첫 번째, 여기에는 엔진 볼트를 뽑은 후에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추가 볼트를 이용해서 먼저 밑에부터 걸어주시고, 너트를 꽉 조여진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조여진 후에 이 위치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꽂아 넣으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겠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갖다 대고
매직 같은 걸로 살짝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살짝 보이시는데 동봉되어 있는 스크래치 방지 필름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방지 필름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주신 후에 살짝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위치를 잡은 후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눕혀놨던 거를 올려서 여기다 갖다 대고 중간에 스페이셔 역할을 하고 너트 역할을 하는 요 플라스틱 소재의 이 부품들을 끼우고 뒤쪽에는 너트 역할을 하는 철판 판넬이 또 있어요. 너트가 여기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요 모양하고 똑같게 되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뒤쪽에 갖다 댄 후에 5mm 육각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일 때는 항상 한쪽 지금 보이시다시피 조일 때 조금 여기 간섭이 생기죠. 그래서 라지에다 작업을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죠. 엔진 가드를 먼저 하고 라지에다 작업을 나중에 해야 서로 간섭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요것 또한 팁입니다. 그렇게 조여주시면 되고 이 위에하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엔진 볼트이기 때문에 토크값을 잘 확인하시고 조여야 돼요. 그리고 좀 강하게 조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위에도 5mm 육각 얘는 뭐 그렇게 강하게는 안 조여도 되는데 어찌됐든 양쪽이 딱 맞닿도록 이렇게까지 조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는 원위치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는 요 기비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비 요것도 넘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엔진 가드도 보호해야지 멋스러움도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0mm로 되어 있고 너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요건 너무 강하게 주시게 되면은 나사산이 망가집니다. 요거 의외로 나사산 망가뜨는 그래서 조금씩 적정한 힘으로 조여주시고 양쪽을 배분해 가면서 조여주셔야지만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에는 사이드 클립 보시다시피 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밑에 판 먼저 대고 위에 판 대고 볼트 3개 조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탱크패드도 마찬가지예요. 탱크패드는 기준점이라는 거가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탱크에 곡선이 생기는 부분에서 딱 그 모양에 들어가도록 여기에 간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면상에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가운데다가 붙인다는 생각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건 뭐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뭐 각자가 받으셔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트는 시트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시트 교체도 개인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지금 얘는 락 방식이 아닙니다. 락 방식이 아니고 그냥 탈거가 가능해요. 이유는 어딘가에 도착을 하셨을 때 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탈거하는 방식은 여기 스위치가 있죠. 요 레바를 당기고 위로 이렇게 당겨주면 아주 간단히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가 안 들어가도록 기본 방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잠궈주는 거고 또 위쪽에 이렇게 이스비 그래서 안쪽에 또 한 번 더 처리가 돼 있죠. 마감 처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접지 않고 담는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모양은 빠질지 몰라도 짐은 어쨌든 많이 넣을 수 있다. 여행을 갈 때 옷가지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담기에는 충분한 용량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짐을 넣고 이렇게 걸었다. 거는 방식은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요거를 구멍에 맞도록 끼우실 때는 3개를 같이 걸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놓으면은 안 빠집니다. 그러면 짐을 실었을 때 많이 실었을 땐 이렇게 많이 안 실었을 땐 이렇게 해가지고 잠가주 이게 더 멋스럽긴 한데 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자 해제는 반대로 누르고 위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장착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요 지금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이게 락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만 좀 틀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보시다시피 영상과 같이 확인을 하시고 제일 앞에 거에다가 요 스텐 와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끼워 주시고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원래 순정 볼트들이 껴져 있었는데 순정 볼트 여기 2개는 탈거를 하시고 거기에 볼트, 와셔, 브라켓, 부싱 요 순서로 요 2개는 조이시면 돼요.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도 동봉되어 있는 나사들을 요 순서로 요 패턴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센스 있는 소비자들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끼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라도 제대로 안 껴지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각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를 당기고 끼워주시고 놓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죠. 예. 그리고 이렇게 클립. 자, 뒤에 브라켓, 블랙박스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넘버 플레이트에다가 장착을 하는 게 요즘 대세죠. 왜냐하면은 장착을 예전에는 요 탑에다도 올리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해서 옆으로도 붙이고 그랬었는데, 요 방식이 가장 시인성과 그리고 모양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사실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 뒤에 후렌다, 뒤 후렌다를 다 탈거를 하고, 탈거를 한 후에 배선 정리를 하고, 요쪽에 보면 배선 라인이 있어요. 오토바이 기준 좌측으로 배선 라인이 있거든요. 요 안쪽으로 커버를 뺏긴 후에 쭉 따라가서 본체는 시트 밑에 위치하게 되고, 아까쯤에 설명드렸던 지금 US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USB하고 저쪽 블랙박스 배선하고는 좌측, 오토바이 입장에서 우측이죠. 오토바이 입장에서 우측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배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순정과 같이 있지만 이물감을 주지 않죠.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탱크를 드러내야 됩니다. 탱크를 드러내서 탱크 밑으로 쭉 배선을 잘 안전하게 깔아주신 후에 여기까지. 그리고 전원은 배터리 쪽에 OP 단자에서, OP 단자는 옵션 단자이기 때문에 옵션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가 지금 레블의 옵션이 장착된 거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레블은 뭐 더 이상 뭐 하실 것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만 하셔가지고 타셔도 여행 가시고 간단하게 일상생활에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블랙박스 같은 경우 요즘 필수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또 다른 제품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은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크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